자, 87번 문제입니다. 87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가 물체에 줄 매달아서 어떤 힘을 가하고 있는데 이 힘이 전동기가 줄에 걸어져서 결국에는 장력으로서 작용할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힘이 일정한 게 아니라 변하다가 일정하다가 갑자기 또 크기가 바뀌는 이런 유형으로 그래프로 표시된 것처럼 그 크기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러저러 저러 하다가 6초일 때부터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할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구간을 나눠서 물체가 어떻게 힘을 가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물체가 예를 들어서 한 100kg 된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물체가 한 100kg 정도 됐다 그러면은 중력이 1000N 이미 가해지고 있을 거예요. 중력이 1000N 예를 들어서 가해지면은 처음부터 봅시다. 줄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 있을 때, 전동기가 당기는 힘이 0N이었을 때는 물체가 받을 힘은 중력 아래로 1000N, 줄 있긴 하지만 아직은 줄에 힘을 가하지 않았으면은 있긴 있지만 0N의 장력을 위쪽으로 받으면서 수직항력을 받을 텐데, 그 수직항력이, 자, 물체가 땅바닥에 있는데 위로 당기는 힘이 미미한데 중력은 있지만 낙하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수직항력, 낙하는 그건 안 되잖아 해가지고 수직항력이 1000N 가해지고 있으면서 이거 상쇄될 겁니다. 근데 줄에 드디어 1, 2, 3, 4, 5N 가해져요. 1N 가해져요. 줄에 걸린 장력이 1N이 되면은 중력이 이런데 1N이야? 이거 그냥 중력이 훨씬 크니까 그래도 낙하해야지 싶은데 낙하하면 안 돼. 그러면서 수직항력이 낙하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999N 가해지면은 1000 상쇄되겠네. 그러다가 위로 당길 힘이 60N 이런 거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면은 1000에 60. 그래도 얘가 훨씬 크잖아. 낙하하겠네. 아래로 점점 빨라지겠네.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수직항력이 940N 이렇게 가해지고, 이 힘이 갑자기 변해서 40N이 된다 그랬을 때에도 중력이 역시 1000N 위로 순간적으로 40N 장력이 바뀌어도 아직도 얘가 크네. 그러면 내가 위쪽으로 960N을 가해서 낙하까지만 막자 하는 수직항력이 지면으로부터 가해질 거다. 이런 식으로 물체가 최초에 받았을 힘, 수직항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힘은 낙하를 막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물체가 이 정도로 큰 중력을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체가 한 5kg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다고 치자. 그럼 중력을 50N 밖에 안 받을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힘이, 장력이 10N, 20N 막 이랬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장력은 20N이에요 했을 때 내가 더 큰데? 그러면은 아래로 가속돼야 되는 거 말도 안 되니까 수직항력이 30N 가해지면서 상쇄시킬 적당한 크기로 정해지면 되겠다. 그런데 드디어 물체의 장력이 60N, 55N 이런 힘이 가해진다고 치자. 그러면은 물체의 중력 50N에 위쪽으로 55N 이렇게 가해지면은 얘가 더 크니까 이게 가해지지 않아도 이미 이것만으로 위로 올라갈 상황이 됐는데, 수직항력은 접촉해 있는 동안 위로 가해질 힘인데 이미 이것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구해지는 그런 힘인데, 이미 이것에 의해서 위쪽으로 가속이 되려고 할 때 올라가지도 마세요 하면서 수직항력이 당기는 식으로는 작용할 수 없고, 또는 이것에 의해서 이미 올라갔다면,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면 접촉이 해제가 되면서 수직항력이 가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 식으로 작동할 거니까 바닥에 맨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물체는 수직항력, 지면으로부터 위쪽으로 받지만 그 수직항력은 혹시 물체가 기타 다른 힘에 의해서 낙하해야 되는, 아래로 가속도를 가져야 될 상황이라면
그걸 막는 정도로만 작용하다가 이제 충분히 나머지 힘에 의해서도 위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나는 아예 작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자.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물체가 6초 이후에는 등속운동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등속운동하면은 얘는 저번에도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물체는 등속운동한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0m/s의 속도를 가진다. 0m/s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는 그래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걸 보고 등속운동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6초 이후에는 등속운동, 정지가 아닌 상태가 됐을 거니까 이미 아까 전부터 올라가고는 있었다라는 얘기고 아까부터 여기에서 올라가서 움직임은 있었을 거아니에요. 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렇긴 하는데 그랬을 때 어쨌든 움직이긴 하지만 등속운동이니까 R자임은 0이어야 되는데 땅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었을 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리는 없었으니까 어디쯤 가서 등속운동할 때 받았을 힘이 중력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장력이 40N 걸린 이후 상황에서 등속운동한다면 중력이 40N이었겠네 라는 것을 넌지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는 중력가속 10 그랬을 때 4kg 짜리였었고 언제나 받을 중력은 아래로 40N이에요 라고 해야지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중력이 막 1000N, 50N 뭐 이럴 때도 생각을 해봤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력이 40N 작용하는 4kg짜리 물체에 대해서는 위로 가해진 힘이 40N 미만일 때에는 장력이 0, 1, 2, 3, 4, 5, 6, 7, 8, 90 막 이럴 때에는 둘이 합쳐서 40N 겨우 되도록 해서 낙하는 막을 만큼 수직항력이 순간순간 변할 건데 그러다가 드디어 위로 가해진 힘은 지금 상황 보니까 2초일 때 40N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 구간 동안에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고 수직항력이 아예 40N이었다가 수직항력이 39, 38, 37, 36 쭉쭉쭉 해가지고 0N 되는 게 2초 순간이 돼서 이때까지는 땅바닥에 고정된 채로 있다가 지금부터 이제 R자 힘이 위로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운동을 요 1초 동안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직항력이 적절하게 가해지는 결과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될 때의 물체에 대해서 R자 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R자 힘은 2초 동안에는 0N이었었다가 이제 땅바닥에서 떨어져서 위로 올라간 동안에 중력 40, 위로 40, 41, 42, 43, 44 하면서 나머지 1초 동안에 R자 힘은 20N까지 됐다가 R자 힘 20N이 3초 동안 또 유지가 되다가 R자 힘이 이제 장력이 40N이 되면은 요런 식으로 0N이 돼서 등속운동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거다. R자 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다 보면 되겠네요. 이게 R자 힘 그래프의 모양이니까 여기에서 이 R자 힘의 그래프 개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세로축의 스케일을 R자 힘을 질량 4kg으로 나눈 스케일로 변환만 하면은 0,0,0,0,0 요때가 5로 되면서 이게 가속도 그래프로 갑자기 바뀌겠네. 이게 원래 상황에서 R자 힘 그래프로 수직항력을 포함한 R자 힘 그래프로 옮겼다가 세로축의 스케일을 5분의 1로 4분의 1로 줄여버리면은 R자 힘을 4kg으로 나눴다는 뜻이니까 이게 가속도 그래프 형식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까지 준비 단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기억. 그래서 물체 질량은 4kg이겠구나 찾았고요. 다음 6초일 때 물체 속력은 얼마 되겠냐 그랬는데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가 2초 동안에 0000, 2에서 3초 동안에 5까지 됐다가 이렇게 쭉 등가속도 운동에 가속도 자체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했다가 가속도가 5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6초까지 한 다음에 그 후에는 가속도가 제로라면은 총 6초 동안의 속도 변화 총량은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 밑넓이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밑넓이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이제 속도 변화가 되는 건데 최초 속도가 0m/s니까 이거 자체가 나중 속도 되겠다. 그래서 구해주면은 뭐 여러분들 그 사다리꼴 넓이 뭐 구하는 공식 쓰든 뭐 요거 쓰든 하면 되는 건데 사다리꼴 넓이 구한다 그러면은 아랫변 길이 4, 윗변 길이 3 곱하기 높이 한 거 절반하면 된다. 뭐 사다리꼴 뭐 구하는 공식이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구해보면은 2분의 35 17.5m/s가 이제 6초인 순간의 속도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그 속도로 아직도 올라가고 있겠다.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적은 지금은 없으니까 점점 빨라지고 하다가 이 속도에 이르러서부터는 6초 이후에 계속 등속 운동 위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초일 때 속력 17.5m/s 맞고요. 디귿 6에서 10초 동안 전동기가 물체 한 2일은 몇 줄이냐라 그랬는데 자, 6초부터 10초를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6초 이후에는 등속 운동을 위로 17.5, 2분의 35m/s로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그 동안의 변위는 어떻게 돼요? 4초 동안 등속 운동이니까 위로 70m만큼이 높이 변화이자 변이 그대로 나오겠네. 그래서 위쪽으로 70m 등속 운동 아무튼 하면서 움직이는 동안에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때 동안 F가 한 일은 얼마냐? F가 한 일만 구하라 그럴 때에는 그냥 중력이 어쩌고 가속도가 어쩌고 됐고 일정한 속도가 어쩌고 저쩌고 다 됐고 변위에다가 그 일을 할 힘의 크기 40 곱하고 코사인 세타 곱해야 되는데 장력 지금 저 물체에 대해서 위쪽으로 작용하면서 위로 진짜로 올라갈 거니까 그냥 요대로 구해주면 되겠다. 2800줄인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뭐 특별히 뭐 아주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서 물체가 받는 힘 수직항력을 고려했을 때 그 수직항력이 최초에 가해지는 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순간순간 바뀌고 나서 최종 상황까지 고려할 때 아 질량이 이런 거였었구나 알짜임 그래프로 바꾸고 그걸 가속도 그래프로 활용하고 그러면 속도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래프를 추가적으로 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쭉 따져서 풀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거 우리 그 뒤에 해설 보면은 87번 문제에 내가 학생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가지고 요거 나름 해설을 이렇게 그래프까지 그려가지고 좀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알아보기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설명하는 것대로 했을 때에 시간에 대한 알짜임 그래프로 이렇게 그래프 나타내 봤고요. 그럼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를 별도로 이렇게 숫자만 세로축 숫자만 바꿔주면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봤는데 여기서 2에서 3초 구간 요게 곡선입니다. 2에서 3초 구간에 가속도가 또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완만한 곡선인데 여기가 잘 안 보여가지고 학생들이 속도 그래프는 또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좀 질문한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아래로 볼록한 곡선 그리고 최종 그 기울기 똑같도록 3에서 6초 속도 자체는 3에서 6초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 한 다음에 6에서 10초 동안에는 마지막 20m/s 등속 운동 17.5m/s
등속 운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잘 안 보여서 이제 요거 해석이 잘 안 된다는 학생들도 있어서 질문이 좀 나오는 그런 문제였어요. 87번이었고요. 90번 엄청나게 유명한 문제고요. 이건 수능에서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기는 했는데 꽤 괜찮은 잘 낸 문제라서 이거 유사 변형 문제도 많이 이제 문제집에서도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자, 90번 문제. A와 B가 최초에 A는 V0라는 속력, B는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적당한 거리, 뭐 L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자. 경사면이에요. 경사면이라서 물체들이 지금부터 시작 그랬을 때 B는 정상태에서 점점 빨라지면서 내려갈 거고 A 물체는 이런 속도로 던졌지만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느려지다가 다시 점점 빨라져서 내려가는 이런 운동을 최종적으로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됐을 때 B는 계속 빨라지고 A는 올라가다가 내려갈 거라서 둘이 충돌을 결국은 한대요. 근데 충돌을 한다 그럴 때 이 충돌이 A가 올라가다가 느려지는데 둘이 너무 가깝고 너무 빨라가지고 얘가 따라가 잡아서 이렇게 충돌하는지 이렇게 하다 충돌을 하는지 뭐 이런 상황들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다가 충돌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학생들이 좀 까다롭다라고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랬을 때 어쨌든 A와 B의 질량 관계를 몰라도 B가 단순히 계속 빨라질 경사 아랫방향으로의 가속도나 A가 느려지다가 빨라질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질 가속도나 가속도의 크기가 A와 B의 질량에 무관하게 똑같을 겁니다. 같은 각도의 경사에서 공기저항 마찰 무시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두 물체는 올라가면서 느려지든 점점 빨라지든 뭐 어떻게 되는 가속도든 등가속도 운동을 같은 크기로 한다라고 할 거예요. 자, 이게 또 핵심 중에서 하나인데 등가속도 운동을 같은 크기로, 같은 방향, 같은 크기로 한다면 그렇다면 따름 정리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V1이었어. 또 다른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V2였어. 그랬는데 얘네들이 나름 동일한 가속도, 같은 방향,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움직여. 그러면 적당히 시간 t초 지난 이후에 얘는 V1 플러스 AT라는 나중속도, 요거는 V2 플러스 AT라는 나중속도를 가질 거야.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A, B라고 하자.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얼마냐라 그러면은 너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자라고 표현이 될 건데 시간 t초가 경과한 이후에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또 얼마 되냐라고 보려고 했더니 같은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너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 뺐더니 그냥 같아져 버리죠. 두 물체가 최초 속도가 어떻게 되든 이제 이거를 V2는 왼쪽이야 그러면 숫자를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고 뭐 이런 걸로 바뀌기 때문에 두 물체가 각자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서로 다 달라도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가 방향도 같아야 됩니다. 방향이 또 달라지면 좀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대 속도는 t를 임의의 속도, 가속도를 임의의 값을 줘도 상대 속도는 항상 일정할 거다라고 할 수 있네. 상대 속도가 일정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거네. 처음에 제로, 경사 위로 V0 m/s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가속도는 같을 상황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상대 속도는 같아야 돼요. 둘 사이의 상대 속도가 같을 텐데 최초에 L만큼 떨어져 있다면은 그 상대 속도로
계속 일정할 그 상대 속도로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서 제로가 되는 게 충돌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이 상대 속도가 일정할 거긴 한데 그 상대 속도가 얼마지? 그랬을 때 0의 V0로 다가가는 상대 속도가 한순간 있었다면은 상대 속도 V0로서 가까워지는 것은 이건 이제 일정한 속도의 상대 속도 확정값이 갑자기 나오게 되고 그런 속도, 상대 속도로 t초 동안 가까워지면 충돌하더라. 거리가 L만큼 가까워지더라. 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기억, P와 Q, 최초 A와 B 물체 간에 서로 떨어진 거리는 극복돼야 될 거리 L, V0T다 라고. 제로, V0, T초 후에 충돌한다 해서 요건 일단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둘이 아직 느려지는 중에 와서 충돌을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오다가 이미 느려서 저쪽으로 하는 걸 따라잡아서 충돌을 해도 문제 없는 거고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일반적인 식이 돼버려요. 다음,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 상황을 약간 더 이제 봐야지 되는 건데 자 확인했으니까 문제 풀어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대 속도로 구하는 건 요쯤에서 하고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오른쪽 윗방향을 플러스 아래쪽 방향은 마이너스로 속도를 표시를 해보면은 A는 최초의 V0 플러스 값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가속도로 점점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직선이 안 나오네. 점점 느려지다가 순간 정지했다가 아래로 점점 빨라지는 뭐 이런 운동을 하겠지 할 수 있는데 B는 0m/s 시작을 할 건데 아래로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가 너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시간의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를 똑같이 하면서 아래로 계속 빨라지겠다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둘의 속도가 차이가 나겠다라고 해야지 된다.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t초란 라지 t초 후에 만난다라고 하는데 만날 때에 B의 속력이 3V0라고 그랬습니다. 속력이니까 아마 마이너스 값일 거야. V0 하나, 둘, 셋 한 마이너스 3V0의 속력으로서 B가 되었을 때가 바로 둘의 충돌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가속도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0에서 3V0만큼 속도 변화가 있었으면 V0에서도 3V0라는 속도 변화가 있으려면 그때 이게 좀 이상하네. 조작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 t초라는 순간에는 A의 속력은 마이너스 2V0 되는 게 뭐 당연하지 않나. 그래프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 놓고 A와 B, 디귿, A와 B가 만나는 순간 A의 속력은 V0냐? 2V0인데요 라고 해야 돼서 디귿은 틀린 말 되는 거고요. 다음, 니은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니? 했는데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는 순간적으로 0m/s가 될 요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요거 보니까 V0에서 T가 될 때까지 3V0만큼의 속도 변화가 있다면 V0에서 0 될 때까지는 말하자면 3분의 T만큼 시간이 경과했겠죠. 기울기 관찰하면 됩니다. T 동안 3분의 V0만큼씩 내려가야 되는데 V0가 0 될 때까지는 시간이 3분의 1만큼 경과를 했겠다. 3분의 t 동안 가까워졌을 거리는 얼마냐라 그러면은 3분의 t 동안 가까워졌을 거리는 마찬가지 상대 속도 V0로 일정한 속도로 3분의 t 동안
가까워진 거리 3분의 V0 t고요. 그럼 남은 거리는 3분의 2 V0 t겠네. 그쵸?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둘 사이에 남은 거리 3분의 2 V0 t 뭐 이렇게 표현상으로 그래프를 약간 해석하는 식으로 해서 구했는데 요거는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딱히 일 에너지 정리 같은 걸 안 썼어요. 에너지 이쪽 파트에 넣어놓긴 했지만 상대 속도, 등속 운동, 등가속도 운동 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썼는데 뭐 요거 여러분들 재밌는 풀이 방법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워낙에 또 나왔을 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풀이 방법은 상당히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그러면서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하는 되게 유명한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 그냥 문제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굉장히 참 잘 만든 모평 문제, 수능 기출 문제들이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은 두고두고 이제 선생님들도 학교 시험에서도 인용하고 또 이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도 누구나 다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집이든 어디든 해서 항상 언급되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굉장히 그 아름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게 억지로 숫자 막 상황 막 이상하게 만들어서 꼬아놓은 것도 아닌데 이거 괜찮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문제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했던 사항들 쭉 일에너지 정리 관련한 문제들 풀어봤는데 한 문제 한 문제가 문제 풀이하는데 시간도 제법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본 것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관련 내용들 앞으로도 더 이제 꾸준히 풀어봐야 되는데 원칙은 흔들림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따라가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쪽도 극복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쪽 지나게 되면은 이제 물리학원 1단원 역학단원에 관련한 것이 연력학과 특수상대성 이론 요것만 남습니다. 그거 한 다음에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연력학 관련한 뭐 기본 개념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본 다음에 좀 마무리할게요. 뭐 역시 뭐 이쪽 관련한 문제들이 질문사항이 많고 풀이가 또 중요한 것들도 있어서 추가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거 풀이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자 빨리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자 연력학 열 에너지라는 요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일 에너지 파트 들어갈 때 에너지의 종류 그럴 때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 기타 열 에너지, 핵 에너지, 빅 에너지, 파동 에너지 뭐 다양하게 에너지의 종류를 다 나눌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중에 열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 하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어떤 물체가 온도가 높으면 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많다. 차가우면 열 에너지가 적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뜨거워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로서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를 안 해도 자체 온도는 증가하는 경우가 또 있긴 있습니다. 이상기체의 경우 단열 수축되면 또 온도는 올라가지만 열은 흡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당연히 이러려니 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또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이 발생도 하네 라는 것들 그런 편견을 없애고 문제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를 할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온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는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 수능에선 또 안 나오기도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상식이에요. 온도 일단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우리가 현재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가장 많이 쓰는 온도가 섭씨 온도죠. 단위 이렇게 쓰는 0도, 100도 여기서 물이 얼어요. 여기서 물이 끓어요. 뭐 염화칼슘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어는 점 내림, 뭐 녹는 점 내림 이런 거 있어요.
라면을 끓이는데 스프를 넣고 물을 끓일 거냐, 물이 다 끓고 나서 스프를 넣을 거냐 했을 때, 이 스프를 넣으면은 뭔가 이제 용질이 더 들어가지고 이게 용이 되면은 끓는 점 오름이 나타나가지고 100도 이상에서 끓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 상태에서 면발을 뭐 끓일 수 있어서 더 좋아요. 그래봤자 라면이 라면이지. 그렇긴 하지만 뭐 보통은 이렇게 해서 물에 어는 점, 물에 끓는 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상의 온도 110도, 120도, 300도, 1000도 그 이하의 온도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30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타낸 동등한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절대 온도로 또 나타내기도 하죠. 절대 온도라고 쓰고 켈빈 온도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곧잘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요것의 단위를 켈빈, K 이렇게 써서 읽죠. 그럴 때 켈빈 온도 값으로서 0도하고 100도가 각각 얼마예요? 0도가 몇 켈빈? 273 켈빈. 100도가 373 켈빈. 그냥 273만 덧셈만 해주면 됩니다. 눈금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섭씨 온도에 덧셈만 해주면 되는데, 자, 섭씨 온도 100도 이상 뜨겁게 치면은 지구 뭐 평균 온도 뭐 15도, 18도 이렇게 된다 그러고, 태양 온도는 막 6000도 된다 그러고, 태양 표면 온도는 또는 다른 뭐 더 에너지가 많은 별들 같은 경우에는 온도로 굳이 치자면은 몇만 도 이렇게 온도가 나타난다고도 하는데, 차갑기로 치면 추워 영하 10도, 얼어 죽겠어 영하 30도, 너무너무 차가운 물체야 영하 100도. 야, 이럴 수 있냐? 영하 1000도 돼요 안 돼요? 영하 1000도는 안 된다. 온도의 상하는 없지만 하하는 있다. 그게 뭐다? 온도의 하한,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가 바로 0 켈빈.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가 가장 낮은 온도죠. 과학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고 뭐 아는 게 없는 어떤 작가들이 판타지 소설 뭐 이런 거 쓸 때 엄청난 그런 그 화염을 발사하는 용도 있고, 뭐 힘이 센 용도 있고, 마법을 부리는 용도 있고, 투명한 용도 있고, 뭐든지 얼려버리는 용이 있어서 얘는 브레스를 이렇게 싹 하면, 얼려버린 브레스를 하면은 여기에서 물체들을 다 영하 1000도로 얼려버린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영하 1000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하 273도가 뭐 가장 낮은 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우리 미국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온도 체계가 있죠. 화씨 온도라고 해가지고 단위를 도 F 이렇게 쓰는 도 C, 이건 도 켈빈 아니에요. 도 K 아니에요. 그냥 K, 도 F 해가지고 쓰는 게 있는데, 섭씨 0도가 화씨 몇 도예요? 이게 32도 F예요. 섭씨 100도가 화씨 몇 도예요? 상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는 진짜 상식이야. 212도 F예요. 숫자가 괴랄한데,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고 이건 뭐야 싶은데, 어쨌든 0도에서 100도까지, 273에서 373까지 100칸의 온도 체계의 눈금에 대해서, 요거는 32에서 212까지는 180칸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눈금 단위가 또 좀 더 작아요. 섭씨 1도 올라갈 때 화씨 1.8도 F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 표기는 이제 다르게 되는데 뭐 이렇게 된다. 일단 이거 보면서 나도 굉장히 오랫동안 어렸을 때 이거 처음 배우고 나서 이 숫자는 뭐지 그랬는데, 아니 물이 얼고 뭐 증발하고, 증발이 아니라 끓고,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이 숫자를 왜 쓰냐 그랬는데, 내가 좀 알게 된 게, 화씨가 되게 재밌는 온도입니다. 화씨 0도는 얼마겠니? 섭씨 몇 도예요? 화씨 0도는 여기에서
32만큼 내려갔으니까 섭씨로서는 0도에서 32만큼의 9분의 5만큼 내려갔겠죠. 그럼 대충 얼마? 대충 169로 나눠져야 되는 거니까 섭씨 온도로서 영하 18점 몇 도, 17점 몇 도 이렇게 되겠죠, 대략. 212 말고 화씨 100도는 얼마예요? 여기쯤에 이제 화씨 100도, 100도 F 있겠죠. 화씨 100도. 이거는 섭씨 몇 도겠니? 화씨 100도 F라고 하는 거는 32에서는 68도 F만큼 증가한 거니까 섭씨로서는 68칸에 또 9분의 5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충 한 40도 정도 됩니다. 40도씨 정도 됩니다. 대충 이렇게 돼요. 화씨 0하고 화씨 100은 무슨 의미를 가진다?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이 살기에 영하 18도 추운데 살 수는 있어. 근데 영하 25도 너무 빡세.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1년 내내 영하 18도씨라도 살아보자 하는 건데 영하 30도 이러면 거긴 안 되지. 그건 못 살아. 남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돼야 될 거고. 우리나라가 1년 내내 40도씨야. 고민스러운데 하는데 우리나라가 1년 내내 45도야. 이건 안 돼. 이건 북쪽 가야 돼. 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얼추 사람이 그래도 생존 가능한 온도를 100등분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하 몇 도 F, 150도 F 이런 거 하면 정말 덥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미국 온도 얘기할 때 화씨 110도 어디가 화씨 110도가 돼서 사람들이 지금 열사병에 걸려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덥긴 겁나 더운 거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좀 끼워 맞추다가 그렇긴 한 건데 이 가운데 온도 화씨 50도는 말하자면 32 기준으로 18도 정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18도 딱 가운데 32도 F에서 18도 F만큼 올라간 건데 요걸 이제 섭씨로 쓰게 되면은 10도가량 됩니다. 이게 조금 이거는 끼워 맞춘 건데 약간 쌀쌀하기는 한데 어느 정도 반팔 입고도 생활할 수 있는 날씨예요. 좀 활동하고 이렇게만 하면. 조금 추운가? 그래가지고 이게 딱 가운데에서 약간 한 60에서 60도 F 요 정도 사이가 소위 선선하고 쾌적한 이런 온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듣고 보니 화씨 온도가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적절한 온도 수준이라는 거 나타내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온도입니다. 상식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상식이고요. 자, 이거는 온도에 대한 얘기인데 열량, 열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줄 단위로 또는 칼로리 단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고 있고요. 일의 열당량, 열의 일당량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서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거 그냥 채워 넣기만 합시다. 칼로리 퍼 줄이라고 나오는 게 일의 열당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4.2 칼로리 퍼 줄 또는 조금 더 자세히 4.18 칼로리 퍼 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일의 열당량이고 밑에 나온 거는 열의 일당량입니다. 0.24 줄 퍼 칼로리 이렇게 하면은 열의 일당량 이런 말도 있는데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좀 외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비열, 역률, 연료량 관련해서 Q는 CMT 이런 거 초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나? 이런 거? 그래 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
나 다니던 초등학교에선 내가 아주 꼬맹이였을 때 이제 Q는 CMT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적어줬던 것 같은데 아닌가? 교과정이 많이 바뀌었나? 아, 과학초등학교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그냥 우리 땐 그때도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옛날 기억이니까 뭐 잘 모르겠고요. 이상기체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상기체란 무엇인가부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다뤄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부터 이제 쭉 나오고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식도 들어가고 풀면서 약간 어려운 문제들도 일부 있고 하는데 내용이 아주 어렵지 않아요. 어디에 비하면 방금 전까지 봤었던 이일 에너지 뭐 그쪽 파트에 비하면은 전반적인 단원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좀 상당히 새로운 내용을 이제부터는 뭐 별도로 공부한다 생각하고 앞에 내용들은 잊으면 안 되겠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이 뒤쪽 내용들도 계속 따라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연결되는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그러는데 뭐 문제풀이 하나하나가 앞에 거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이런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연력학 본격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점검을 하고 오늘은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 수업 마칠게요. 여러분들 문제 오늘 위주로 많이 풀어봤는데 풀다가 아니면은 이제 내용 공부하다가 추가 질문 생겼거나 하는 거 있으면은 질문 마무리하고 갑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